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저희 연구실은 이 연구실 이름은 양자 극한 물성 연구실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할까요? 그 전에 이제 응집 물질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고체 물리 때도 보겠지만요. 결국은 어떠한 물질의 그러니까 목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완벽하진 않지만 목표는 어떠한 소재를 찾고요. 어떠한 재료를 잘 찾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어떠한 기능을 하는 좋은 기능을 하는 그러한 소자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그거 중에서 기초적인 어떤 물질의 성질이 어떻느냐 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쉽게 그러면 어떤 물질을 만드는 건 이제 다른 연구실과 다른 학교나 뭐 다른 연구실과의 공동 연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물질을 어떻게 잘 측정을 하느냐가 주된 관심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사실 저항 측정입니다. 저항이라고 하면은 전류를 흘렸을 때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시료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중에서 그 어떤 물질 안에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관찰하는 거죠. 그거를 쉽게 우리가 이렇게 뭐 기계를 통해서 수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게 바로 저항을 측정하는 결과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저항을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 그중에서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자기적인 특성도 간접적으로 어떠한 다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저항을 측정해서 그 시료의 자기적인 특성도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시료의 안에서의 전자의 움직임을 관측하려면은 전류를 흘려서 보기도 하고요. 그것뿐 아니라 이 시료에다가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하면요. 여러분이 홀 이펙트도 들어봤듯이 자기장에 의해서 로렌츠 힘이 발생해서 이 시료 안에서의 전자가 어떻게 이 수직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전자가 지나가는지 하는 그런 홀 저항 측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 물체 안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이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봤을 때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열적인 효과가 일단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다른 자극을 줘야지만 이 물질이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극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환경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초저온, 극저온으로 낮추고요. 그리고 자기장을 걸어서 얘를 역이시키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외부에서 압력을 주는 겁니다. 압력을 주는 방법도 등방하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 압력을 줘서 그 안에 있는 원자의 구조가 바뀌면서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뭐 그런 얘기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오더드 상태, 디스오더 상태가 서로 만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요 안에서의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런 뭐 퀀텀 크리티컬 포인트가 진짜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런 외부 파라미터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셋업이 다 있고요. 또 외부에서 게이팅을 해가지고 안에 전자의 개수를 늘렸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적인 특성을 보기 위해서 이러한 토크 측정 소자나 아니면은 이러한 AC 코일을 이용해 가지고 이 안에 시료를 넣어 가지고 AC 필드를 가하거나 아니면은 그 마그네틱 모먼트와 필드와의 서로의 그 각도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토크의 측정을 결과로서 우리가 어떠한 물질의 특성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는 셋플 자체는 초전도체나 아니면 자성체예요. 그래서 요즘에 주로 트렌드가 이제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찾는 게 주된 또 관심이고 그중에서 자성체에서의 그 스핀에 관련된 얘기가 스핀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소자로서 발전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초전도나 자성체의 정기적, 자기적 특성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전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강한 물질에 대해서 특이한 물리적 현상을
그 극한 환경에서 만들어서 확인을 하고 그 원인을 규명해서 차세대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자로서의 기술 응용성에 대해서 뭐 거기까지 가지 못하죠. 소자를 만들지 못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바로 다음에 이영락 교수님 연구실 소개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영락 교수님은요, 없어요, 여기? 여기 없구나. 그러면 그냥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자료가 올라와 있으면 자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도종혜 교수님께서 연구실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답이 없죠? 그죠? 예, 도종혜입니다. 제가 소개할 연구실은 우리 연구실, 방막물리 연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대개 이제 학부 과정에서 실험 과목을 듣고 또는 3학년, 4학년에서 이 뭐 현대광학이라든지 조금 관련된 과목을 얘기하면은 4학년에서 고체물리 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물리 과목을 듣고 야, 다른 과목보다 이 과목이 재밌더라. 나는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서 앞으로 진로를 그쪽으로 생각해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연구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응집물리 연구실이 사실 뭐 우리 학과에는 대략 한 6분 또는 7분 정도 이렇게 계시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연구실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막물리 연구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방막이 무슨 물리가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방막물질물리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방막이라 하면 이런 기판 위에 얇은 어떤 막의 형태로 실현을 만들고요. 이 실현은 대개 고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고체가 갖는 물질이 스핀을 갖고 있으면 자성체 필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반도체성을 띠고 있으면 이 반도체 접합을 만들어서 PN 접합, 다이오드 특성 같은 거를 볼 수도 있어요. 여하튼 그런 방막의 형태로 만들어진 물질, 이거에 대한 물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연구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실은 111호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아마도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친구들도 있죠. 제 수업을 들었어도 아마 이번 학기 계속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과연 저분이 복도에서 지나가도 누군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 3, 4년 전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사진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머리 색깔도 조금 다르고 뭐 얼굴에 주름도 조금 더 생겼고. 연구실에는 지금 학생 3명이 있는데요. 이 연구실 안쪽에 학생방에 자리가 딱 4개가 있어요. 한 명이 졸업하면서 딱 한 자리가 비었어요. 더 이상 받기도 힘들어요. 관심 있는 친구는 먼저 오시면은 저랑 좀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구실 소개를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연구실 분위기를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핸드폰으로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봤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진 찍을 수 있나요? 그냥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파노라마 기능을 써서 입구 쪽에서 180도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전체 실험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반대쪽 안쪽에서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입구 쪽을 보면서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실험을 좋아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분위기에 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레이저가 있고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방막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 PLD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장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스퍼터링이라고 하는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반도체나 금속 또는 그런 물질, 알로이, 그런 다양한 물질의 방막을 만들기도 하고요. 만들어진 시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측정, 분석을 하게 되는데 실험실에 있는 장비로는 이런 원자힘 현미경을 이용해서 표면의 어떤 원자 수준에서의 어떤 구조, 표면 구조를 살펴보기도 하고요. 물론 사실 해보면 원자 수준까지는 안 되고요. 하지만 나노 스케일까지는 가능해요.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표면도 보고 또는 이런 전류전압, 전자석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전기적 특성, 자기적 특성 이런 특성도 살펴보고요. 모크라는 장치, 특히 우리 실험실에서는 이 모크 장치를 이용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기적 특성을 분석하는 그런 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프로브 스테이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 전류 전압 특성 이런 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과 내에는 또 좋은 장비가 최근에 이제 좀 들어왔어요. XRD 장치라는 걸 이용해서 방막 시료의 어떤 결정성을 분석하기도 하고요. 전자현미경, 이 장치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미세 구조 또는 성분 분석, EDX라는 방법으로 성분 분석도 하고요. 그리고 FIB라는 기능을 써서 나노 패터닝도 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전자빔 소스가 수명이 다해서 조만간에 새 걸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랄까요? 그런 부담이 남아 있어요. 자, 여하튼 이런 첨단 장치들을 활용하고 또 안 되면은 학교 내에 있는 공동 실험실 습관의 다양한 첨단 장치들을 이용해서 방막 시료의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어떤 원인을 규명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를 이렇게 몇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방막 물질의 어떤 물리적 특성을 연구하고요. 이게 자성체 특성을 보일 수도 있고 반도체 또는 유전체, 초전도체 특성을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좀 흥미로운 특성, 대개는 이제 상전이라고 하는데 구조적인 상전이도 있을 수 있고 정기적으로 금속 부도체 상전이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전이 현상과 관련된 특성을 보기도 하고요. 이 시간이 많이 된 건가요? 초과됐어요? 그러면은 빨리 할게요. 자, 이런 걸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요. 자세한 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이런 연구가 어떤 쪽으로 논문으로 발표되고 학회로 발표되고 또 졸업 후에 졸업생들은 어디로 갔는지 이런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발표해 주실 연구실은요. 여전익 교수님 오셨나요? 예, 여전익 교수님 연구실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물리학과 여준엽입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처음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레이저를 사용하는 광학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광학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데 갔다 오다 보니까 숨이 조금 차네요. 그래서 조금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질과 빛과의 인터랙션을 저희가 현상을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로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이제 전자 소자까지 만드는 거를 저희는 연구실에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이제 어떤 기판 위에다가 물질을 도포하고 그 위에다가 레이저를 조명하는 이게 전부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에.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소자로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런 걸 왜 하느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하는 연구의
가장 큰 타겟이 약간 이런 웨어러블 소재입니다. 그 아까 도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물리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물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좀 응용적으로 좀 강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본인이 물리과를 왔는데 내가 전자과라든지 기계과 쪽에 그쪽을 좀 가기를 원했다.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저희 쪽에서는 차라리 더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더 이론적인 거를 계산하기보다는 조금 더 실험 쪽이 강하고 그 실험에서 좀 더 응용적으로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만드는 게 약간 이런 웨어러블 소재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런 에너지 소재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왜 하느냐? 이런 것들이 보면 알다시피 이런 그 유연기판들이 그 온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그러니까 그 고온에서 어떤 공정에서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데 레이저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이제 썰물 데미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되고요. 자, 우리 연구실의 예,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희는 이게 저가 되고요. 제 연구실에 일단 박사과정 학생 1명 있고요. 석사과정 학생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연구소행으로 지금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이 중에 또 1명은 저희 내년에 들어오기로 이미 합격하는 상태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그렇게 자리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대학원생을 이번에도 한두 명 정도 더 받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도 좀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좀 자랑하려고 좀 나왔는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저희가 나왔던 논문이고요. 임팩트 벡터가 한 9쯤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지 논문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저희 희정 학생이 일저자로 여기 공희정이라고 적혀 있는 일저자로 참여한 논문이고요. 대표 논문으로 표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 수소 전지 쪽에 하이드로젠 제너레이션 하는 그쪽 관련해서 연구로 저희가 논문을 작성했었고요. 최근 1년 동안 저희가 논문 나온 게 희정 학생의 논문을 또 2달 전에 논문을 냈고요. 작년에 이 두 사람이 또 참여해서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논문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연구실이고 여러분도 만약 저희 연구실에 오게 되면 제가 좀 많이 타이트하게 시켜서 논문을 많이 쓰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지금 현재 이 연구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도 퍼블리시 되지 않은 연구들이고요. 각자 보면 희정 학생이 하고 있는 이런 수소 제너레이션 쪽 또는 이제 태성 학생이 하고 있는 뭔가 이 웨어러블 소재 쪽, 그래서 심장 센서까지 저희 하고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수원 학생이 하고 있는 슈퍼 캐패시터, 그래서 굉장히 고효율의 에너지 소재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해청 학생이 하고 있는 뭔가 같은 이제 에너지 쪽 수소 제너레이션 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영철 교수님 연구실에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철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김찬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영철 교수님이고 밑에 학생으로 박사과정 저를 포함한 3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이제 고온 초전도 선재의 특성 분석 연구를 하고 있고요. 초전도체는 이제 전기 저항이 0이고 완전 반자성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특성 때문에 여러 이제 MRI라든지 아니면 핵융합로 그리고 가속기 그리고 이런 초전도 자석을 이용하는 어떤 계측기 등에 이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온 초전도체는 이제 기존의 저온 초전도체보다 높은 이제 임계 온도를 가짐으로써 액체 질소 레벨에서 이제 구동이 가능한 이제 초전도 선재가 되겠고, 요거를 이제 응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해서 아직 이제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을 이제 해결해야 응용이 되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응용을 위해서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실험 장비로는 저희 거실적 특성 분석을 위해서 NPMS 자성 측정 시스템을 이제 이용하고 있고, 국소적인 특성 분석을 위해서 이제 저온 레이저 및 홀소자 현미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런 REBCO 이제 초전도 선재를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이런 초전도 선재에 이제 외부 자기장을 걸어가지고 외부 자기장 하에서 이런 초전도 선재의 자기 모멘트를 국소적으로 측정하고 그 자기장 분포를 역변환해서 초전도체 내부에 흐르는 전류 밀도 분포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레이저를 통해서 레이저 마이크로스코피를 통해서 임계온도 분포를 측정하고 이런 국소적인 자기 이력 곡선을 분석하고 이런 글로벌한 자기 이력을 측정해서 이런 분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방향은 이제 고온 조전도체의 여러 기하학적인 구조에 따른 특성 분석이고, 연구 업무로는 이제 고온 조전도 선재에 대한 실험과 랩뷰를 통한 실험 장치 제어, 그리고 데이터 분석법 개발, 그다음에 이론 모델에 따른 시뮬레이션, 이제 매틀랩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김도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형 교수님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 정진주입니다. 교수님 대신에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연구 주제,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실에 들어오게 되면 학위 주제가 되겠죠. 그 학위 주제들은 이렇게 글씨로 써 있듯이 이렇게 됩니다. 우선 저희 연구실은 크게 스마트 윈도우를 제작하고 에너지 저장 소자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나노선, 나노와이어 네트워크를 이용한 유연하고 솔리드 스테이트를 가지는 전기 변색 소자를 제작하고 그것을 스마트 윈도우로 이제 응용하는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기 변색 소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저장 소자에 들어가는 우리가 액티브 머터리얼을 사용하는데 보통 나노 물질들을 사용하게 돼요. 이 나노 물질들이 개별 상태로 있을 때랑 군집을 이루고 있을 때랑 전기 화학적인 특성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나 개별 상태로 있을 때의 전기화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는 실제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어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개별 상태에서 군집 상태로 만들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소자를 제작하는 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이 개별 상태에서의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특성이 소자가 되면 이론적 모델링이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얻게 되는 것과.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우선 개별적인 상태의 나노 입자들에 대한 전기화학적 특성 변화를 이제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론적인 모델링을 제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스마트 윈도우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간의 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만든 나노 물질들을 바이오나 또는 치과 분야에 응용하는 치과 분야에서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로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구실에 실제로 들어오면 실제로 하는 일, 이제 그런 거는 큰 연구 주제였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전기 변색 소자에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윈도우에 사용하게 되는 나노 소재들을 합성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튜닝 조절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형태적 그리고 결정상 어떤 화학적인 결합 상태를 측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측정한 개별 나노 물질들을 이용해서 소자를 제작하게 될 거예요. 증착을 하고 프린팅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소자들을 측정을 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앞 페이지에서 얘기했듯이 개별 상태에서 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들을 보기 위한 어떤 상용화된 툴은 없습니다. 연구실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그거를 실제로 나노 입자에서 이제 색깔이 변한다던가 또는 에너지가 충전되는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연구실에 제작되어 있는 방법들은 있는데 그걸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안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그걸 이용해서 회로 모델을 적용하고 또는 열화 특성이 일어난다던가 이제 군집 상태에서 이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